안녕하십니까. 강동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딜러입니다.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을 설명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은 로버트 기호 만든 보드게임이고, 월급에서 어떻게 수동적 소득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지를 체험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간은 40분이고 40분인 이유가 1분에 1년이라고 계산을 하면 게임 시작할 때 플레이어는 성인이고요. 20살이라고 치고 게임 시간은 1분에 1년이라고 치면 40분이 지나면 은퇴할 나이인 60세가 됩니다. 그러면 종료했을 때 자신이 얼만큼 수동적 소득을 얻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은퇴 시점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 게임 설명을 하자면 재무제표표이고요. 다음에 스몰 딜, 빅 딜 카드이고, 마켓 카드, 두 데드. 두 데드는 뽑으면 소비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펼쳐진 것은 직업 카드이고요. 직업 카드는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소득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말이고요. 이거는 이 작은 트랙을 건너는 말이고, 이것은 꿈입니다. 생지 레이스를 탈출하며 부자 트랙으로 가는데, 게임 시작하기 전에 부자 트랙에 꿈을 설정합니다. 꿈을 설정하는 이유는 게임을 끝내는 종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트랙에 나갔을 때 재무제표표 뒤쪽은 부자 트랙입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소득이 부자 트랙에 나가서 수동적 소득을 5만 달러가 넘기거나, 혹은 부자 트랙에 넘어가서 주사위를 굴려서 이 꿈을 12만 5천 달러에 산다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정리하자면 게임 종료의 조건은 생쥐 레이스에서 부자 트랙으로 나간 다음에 부자 트랙에서 수동적 소득을 5만 달러 이상 달성하거나, 부자 트랙으로 나가서 자기의 꿈을 12만 5천 달러에 사는 경우 게임은 종료됩니다. 보드게임은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원 안에 있는 게 생쥐 레이스 트랙입니다. 이렇게 길게 판 외쪽으로 나가는 게 부자 트랙입니다. 카드를 설명하자면 스몰 딜과 빅 딜이 있습니다. 각각 이 연두색 칸에 머물게 되면 카드를 뽑고 둘 중에 한 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보통 6,000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빅 딜을 뽑으라고 권해드리고요. 빅 딜을 뽑든 스몰 딜을 뽑든 뽑는 거는 참가자분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데드 칸에 걸리면 두 데드를 카드를 뽑아야 되고, 마켓 칸에 걸리면 마켓 카드를 뽑습니다. 체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부인데, 기부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학자의 경우 월 캐시플로우는 1,700달러입니다. 1,700달러에 현재 캐시플로우의 10%를 내면 주사위 2개를 3회 동안 던질 수 있습니다. 승리 트랙에서는 주사위 하나로 굴립니다. 그리고 페이데이를 지나가거나 페이데이에 멈추면 딜러에게 페이데이라고 외쳐야 페이데이를 줍니다. 만약에 외치지 않을 경우 다음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면 페이데이를 못 받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주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이비가 있는데, 베이비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칸에 걸리면 직업별로 자녀 양육비가 다릅니다. 공학자의 같은 경우는 매월 200달러를 캐시플로우에서 차감됩니다. 아이는 총 3명까지 낳을 수 있고요.
그러면 공황자는 매 600달러까지 캐시플로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사이즈드가 있는데 이거는 해고당한 겁니다. 이 칸은 해고 칸인데 주사일을 2회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총 지출 금액을 1회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해고당하더라도 월세나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료 같은 경우는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만약 기부에 걸려서 주사위 2개를 3번 던지려고 했는데 2회차에서 다운사이즈드가 걸리면 기회는 모두 상실됩니다. 간단히 재무제표표 작성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몰 D를 뽑았습니다. 주택 매물이고요. 착수금 5,000달러, 현금 흐름이 160달러입니다. 제가 만약 이걸 샀다고 쳤을 때 부동산 임대소득에 3-2 주택이라고 쳤고 월 현금 흐름 160달러 그리고 착수금만 은행에 내면 됩니다. 그리고 ROI는 38%고요. 카드를 설명하자면 방 3개에 욕실 2개인 주택이 매물 나왔습니다. 착수금 5,000달러고 ROI는 38%, 현금 흐름이 160달러가 매월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는 착수금이 5,000달러만 있으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더라면 은행에는 매월 10%의 이자가 나오는데 만약 대출을 5,000달러를 하게 되면 500달러의 이자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받을 페이데이가 500달러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유가 있을 때 2,000달러의 현금이 있고 3,000달러만 대출 받는다 치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40달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 300달러를 내고 현금 흐름은 160달러가 추가됐으니 결과적으로 이 주택의 소유권을 얻으면 마이너스 14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다가도 마켓에서 주택 매수한다는 카드가 나오면 3-2 주택을 10만 달러의 판단을 제안해 받습니다. 이 마켓 카드는 플레이어 한 명이 뽑으면 플레이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됩니다. 주택이 10만 달러의 판단은 제한이 있고 은행 대출이 6만 달러가 있으므로 이 주택 가격은 4만 달러가 됩니다. 이 은행 대출은 여기에서 딜러가 하고 있는 은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표를 다시 작성하면 주택 3-2 현금 흐름 160달러 만약에 제가 착수금 5,000달러를 은행에 다 지불해서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산소득이 160달러가 추가가 되고 총 수입은 160달러가 추가가 돼서 총 지출은 그대로고 결과적으로 페이데이가 플러스 160달러가 됩니다. 처음에 공황자라고 했다면 여기 칸 5칸이 있는데 여기 5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4,900 3,200 1,700 이어서 1,860입니다. 만약 게임을 시작했다고 치면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4,900 지금 1,700 여기 칸 그대로 직업 카드에 있는 이 칸이랑 여기 지출 칸이랑 동일하니 그대로 숫자만 옮겨주면 됩니다. 100, 100, 1000.
잔여유비 100달러, 저축액 400. 그리고 부채는 75,000, 12,000, 7,000, 5,000. 처음 시작할 때 직업을 고르면 재무제표표에 현금 흐름, 월급, 지출, 저축액, 여기 네모칸 5개, 그리고 부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채는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5,000달러를 갚으면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할부 이자 200달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총 지출이 200달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페이데이가 200달러가 올라가서 2060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려서 재무제표와 게임을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하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